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디자인 코리아 장영닷컴 행정사 사무소의 장만익 행정사입니다. 어, 영어로 E7-1 비자에 대한 프로세스 하고 영주권으로 변경하기 위한 기본적인 자격 요건이라든가 가능성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이미 설명을 해 드렸는데 한국어가 편하신 유학생분들 또 외국인 근로자분들을 위해서 한국어로 강의를 다시 또 만들었습니다. 오늘 강의는 E7-1 특정활동 비자라고 합니다. 특정활동 비자, 특정활동 비자. 그러니까 특정활동 비자라는 거는 특정, 어떤 일, 원래 85개 직종 중에서, 예, 그 다음에 이제 전문직 관련한, 이제 67개 직종이 있고요. 추후에 제가 이제, 전문직 분야에 이제 포함되는 67개 직종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추후에, 이제 강의를 해 드리고요. 오늘은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국내 대학에서 학사를 졸업하신 분, 학사는 D2, 2 유학생인데요. 국내에서 대학교를 졸업한 유학생이 지금 이제 2월 달부터 이제 졸업 시즌이 돌아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졸업한 이후에, 졸업 후에, 이제 이제 구직 활동을 해야 되고요. 네, 구직 활동을 하고, 구직 활동이 끝나면, 이제 E7-1 특정 활동 비자로 변경을 하는 그런 정도가 될 건데요. 오늘 설명해 드릴 거는 학사 졸업 중에서 공학, 엔지니어링이 아닌 뭐 소셜 사이언스나 사회, 뭐 사회과라든가 아니면은 뭐 파이낸스, 예, 뭐 재무 관련된다든가, 예, 그렇게 해서 공학을 전공하지 않은 이제 국내 유학생이 D2 가지고 이제 졸업한 다음에 구직 활동하고 특정 활동 비자를 신청을 하고 뭐 그 다음에 이제 영주권도 뭐 신청을 해볼 수 있는 그 상황이 되겠죠. 이런 상황에 대한 기본적인 안내를 좀 해드리려고 강의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E7-1 비자의 기본적인 이제 프로세싱이 있습니다. 이제 E7-1 비자로 변경하려면 뭐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우선 뭐 그 다음 페이지에서 D10-1 구직 비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리겠지만, 이제 원래 이제 졸업하신 분 D2 이제 학사 졸업하신 분들이 E7-1 비자를 일반적으로 신청을 할때 기본적인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고용하려고 하는 회사의 준비 사항이 있고, 그래서 이제 면접을 보시면 반드시 회사가 갖추어야 될 조건들을 갖추었는지 확인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E7-1 비자는 기본 요건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85개 직종 중에서 이제 67개 전문 직종이 있어요. 전문 직종이 있는데 이 분야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면들을 좀 살펴봐야 돼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면접을 하게 되잖아요. 이제 졸업하시고 나서, 예, 이제 회사를 구하면 이제 면접을 볼 때 모든 회사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우선은 인터뷰 중에서도 회사가 만약에 고용하려고 한다 라고 했을 때 기본적인 사항들을 좀 확인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한국인 근로자가 5명 이상이어야 돼요. 한국인 근로자를 5명 이상 확인하는 거는 어디에서 확인하냐면 고용보험 가입자 되어 있는 한국 사람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5명이라는 거 반드시 확인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회사에
회사에서 일하고 오려 하는 그 회사의 이제 직책, 그 다음에 일하는 분야가 가급적이면 전공과 어, 연관이 있어야 된다, 관련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는 이제 지침상에는 국내 학사를 졸업한 경우에 이제 고용의 필요성이 있다. 고용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학사 졸업은 어, 경력 1년 이상, 전공과 관련된 거에 전공 1년 이상이 있어야 되지만 국내 대학 졸업자 같은 경우는 조금 우대하고 있어서 이제 경력은 필요 없습니다. 다만 고용에 대한 필요성을 굉장히 증명을 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용에 대한 필요성. 이제 고용에 대한 필요성은 이제는 제가 올려드린 것 중에서 어, 사유서에 대한 강의를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좀 잘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용의 필요성 뭘 것인가? 지금 일하는 회사가 예를 들면 IT 회사인데 오늘을 졸업하신 학사분은 이제 IT 계통, 엔지니어 계통이 아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 많죠. 만약에 재무 쪽을 담당할 수도 있고요. 또는 마케팅을 담당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 영업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가장 좋은 거는 전공과 연관되어 있는 거를 이제 전공하고 맞는 그 포지션에서 일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지만 이거 100% 맞출 수가 쉽지가 않아요. IT 계통이라든가 엔지니어링 계통을 빼놓고는.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 고용의 필요성이 학사 이상인 경우, 국내 학사 졸업 이상인 경우에는 고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이제 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이 가장 힘들고 이 고용의 사유, 왜 이 사람을 고용을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을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전공이 다른 경우에는 왜 이 회사에서 어, 어, 한국에서 학사를 받은 저를 고용을 해야 될까? 예, 그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충분히 좀 확인을 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중요한 거는 이제 계약을 체결할 때 그러니까 GNI 80%에 대한 소득을 증명을 해야 됩니다. 지금 2019년도 GNI는 Gross National Income이라고 해서 국민 총소득입니다. 3,740만 원이거든요. 근데 이제 2020년도는 이제 3월 달에 발표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2020년도에 대한 GNI는 발표가 되어 있지 않고 2020년도에 GNI가 발표가 되면 저희가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3,740만 원이 이제 2019년도 GNI니까 0.8을 곱하면 80%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80%가 되면 대략적으로 3천만 원 정도 되고요. 한 달에 250만 원 정도, 예, 이 정도가 이상이 되는 계약서를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인 이제 E7-1 비자를 신청할 때 그리고 면접을 볼 때 그리고 필요한 기본 요건인 부분들을 반드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선 D10 비자 그리고 인턴십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우선은 우리가 D2 유학생이었을 때 우리가 시간제 취업인 파트타임하고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은 제가 명확하게 좀 구분을 좀 해드릴게요. 시간제 취업하고 이제 인턴십이 있어요. 인턴십은 이제 D10-1 이라고 하는데 시간제 취업은 어떤 거냐면 단순한 일이에요. 단순. 그래서 E7-1 특정활동 비자에 들어가 있는 일 또는 E1부터 뭐
E6에 들어가 있는 일들은 하지 못해요. 단순 업무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서류 작업, 간단한 서류 작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식당에서 서빙 한다든가, 그럴 때 사용하는 게 이제 시간제 취업입니다. 그래서 인턴십하고 시간제 취업하고 다른 점은 일하는 분야가 다르다는 겁니다. 인턴십은 어, 이 7원 비자에 나와 있는 카테고리 85개 직종 중에 67개 전문직은 이렇고요. 이제 나머지 일들은 뭐 공항의 면세점에서 일한다든가 그런 쪽으로도 충분히 인턴십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E7-1 비자군 안에 들어가 있는 일들을 이 해당 회사에서 해야 되는 거고, 인턴십의 가장 큰 목적은 고용돼서 E7-1 비자를 신청하는 거고요. 시간제 취업은 이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시간제 취업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시간제 취업은 유학생일 때 이제 뭐 20시간 범위 내에서 하는 단순한 업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턴십은 또 다릅니다. 인턴십은 어 이제 대학 졸업하시고 E7-1 비자로 채용하기 위해서 그 회사에서 인턴 활동을 하는 거고, 예, 그렇게 보시면 이제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턴십은 D10-1 비자로 E7-1 비자를 신청하기 전에 E7-1 비자에 이제 해당하는 직종군에서 일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D10-1 비자를 일반적으로 신청을 할 때는 어제 저희가 프라이드 나잇의 쇼가 있어요. 매 금요일마다 제가 이제 질문을 받고 이제 유튜브 라이브로 실시간으로 질문에 대해서 한국어 질문이면 한국어로, 또는 영어로 물어보시는 분들은 영어로 제가 일반적으로 상담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거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린 부분도 상당히 있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D10-1 비자는 이제 원래 D2 이제 학사부터 시작을 해서 D10-1 비자를 신청할 겁니다. 이게 이제 구직 비자고, 이제 구직 비자를 신청할 때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이제 그 본인의 이제 자금, 이제 생활비를 증명해야 돼요. 예, 생활비는 1인당이 70만 원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6개월 정도를 준비를 해야 돼요. 어떤 분은 필요가 없다 라고 하시는데, 요즘 출입국에서는 본인이 D10-1으로 뭐 중간에 회사를 구해도 상관이 없겠지만 인턴으로 해서 뭐 일을 하면 돈을 벌겠죠. 하지만 구직 비자 그 자체만 가지고 정말로 6개월 동안 열심히 구직 활동을 해도 구직이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생활비를 증빙을 해야 됩니다. 요게 APN 40이 420만 원 정도 되죠. 이게 이제 6개월 생활비. 왜냐면 최소 비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최소 비용이라는 거는 내가 인턴십을 받고 E7-1 비자를 받기 전에 본인도 주거지가 있어야 되고 생활할 것이, 그리고 생활비라는 게 있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기본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6개월치 생활비는 있어야 된다라는 게 그거예요. 그 다음에 구직 활동 계획서라는 게 있어요. 어떤 거라면 이제 6개월간 나는 어떠한 구직 활동을 하겠다 라고 기본적으로 적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DT2 유학생에서 D10-1 비자로 변경할 때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게끔 비자가 변경됩니다. 다만 생활비는 요즘에 굉장히 많이 확인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시간제 취업을 하더라도 출입국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신고하지 않고 본인이 돈을 버는 경우에는 생활비 이 정도 마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출입국에서 이분이 이게 시간제 취업으로 허가를 받고 일했는지 안 했는지 통장을 보면 바로 나오죠. 예. 왜냐하면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회사에서 입금이 되거나 그러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실제로 저도 유학생이 연락을 해서 이 부분들을 확인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반드시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D10-1 비자의 인턴십, 인턴십을 왜 하는가? 인턴십은 회사 차원에서도 이제 외국인 유학생이 이제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적응을 잘 하고, 그리고 주어진 업무를 잘 할 수 있느냐, 이걸 확인하기 위한 이제 어, 기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기간 동안에 이제 한 회사에서 이제 6개월이 넘어가면 안 돼요. Right? 그래서 이제 한 회사 같은 경우는 6개월 이내에서
인턴십을 하고 바로 E7-1 비자로 비자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경우 절차를 거쳤을 때 D2에서 D10-1 비자를 거치고 E7-1 비자를 거쳤을 때 출입국에서 일반적으로 보기에는 이 유학생을 회사에서 구하기 위한 기본적인 요건을 갖췄구나. 인턴십도 거쳤고, 그리고 이제 E7-1 비자를 신청할 때 고용사유서에 그런 부분들이 본인이 일했던 그 부분들이 고용사유서 안에 적게끔 되어 있는데 그걸 적었을 때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D10-1에서 인턴십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근로계약상 동일하게 이제 시급이 8,720원 이상을 이제 받게 되거든요. 최소입니다. 근데 시간의 제약은 없어요. 시간 제약은 없습니다. 시간은 기본 뭐 주 40시간에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요. 근데 맥스는 이제 주 52시간이 되겠죠. 예, 근로기준법을 따르면 상관이 없어요. 예, 기본 시급을 받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제 시간제 같은 경우는 다르죠. 시간제는 뭐 일주일에 20시간이라든가 이렇게 제한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근로계약, 디텐원 비자는 인턴십이라도 실제로 계약을 하고 이제 회사에 일하는 거기 때문에 예,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상에 이제 시간급여라든가 이 부분들도 받습니다. 예, 물론 시간제 취업도 시급은 법률에 나온 것처럼 예, 최저 시급을 받아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요. 하지만 D10-1은 인턴십은 실제로 이제 일을 할 수 있고요. E7 분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E7 분야에서 일을 하면서 업무 그리고 회사의 적응도를 판단하게 되고 이후에 이제 회사에서 E7 비자로 변경할 수 있는 이제 자격이 돼서 이런 루트로 진행하는 것들이 가장 좋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E7-1 비자 신청 시에 필요한 기본 서류를 제가 안내를 해 드릴게요. 뭐 1345에 뭐 연락을 해 보시면 더 간단한 예, 이제 설명을 좀 들을 수도 있겠는데 저는 이제 기본적인 사항들, 중요한 사항들만 설명해 드릴게요. 근데 기본적인 거는 이제 통합 신청서는 당연히 필요하겠죠. 통합 신청서가 있고 뭐 이제 뭐 여권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외국인 등록증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사진도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많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사항이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회사 서류가 중요합니다. 회사 서류. 그다음에 크게 세 번째로 유학생의 이제 서류를 보면 이제 특별한 건 없습니다. 이제 뭐 학위증, 한국에서 받은 학위증, 또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뭐 음, 트랜스크립트, 성적서 이 정도까지 필요하는데 실제로 이제 학위증만 제출하는 경우가 많고요. 성적서까지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게 이제 기본적인 거고 이제 회사하고 본인하고 작성한 이제 계약서가 필요하겠죠. 예, 계약서, 고용계약서가 또 필요하겠고, 그다음에 이제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이제 거주지에 관련되어 있는 그 임대차 계약서, 예, 네, 이 부분이 이제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학생이 준비할 건 크게 없고요. 계약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 GNI 80% 이게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회사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당연히 회사를 이제 업을 할 수 있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사업자 등록증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네.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부까지 예, 좀 들어가 있으면 좋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한국인 근로자를 하기 위해서 사대보험 가입자, 네, 사대보험 가입자 명부가 필요할 거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또 이제 그러면은 뭐 국세 또는 지방세를 잘 납부했느냐, 납부, 뭐 명세서라든가 증명서, 네, 이런 부분들을 홈택스에서 발행을 하겠죠. 근데 이게 이제 기본적인 거고, 이제 회사 속에서 어떤 회사냐, 속에서 그걸 하고 이제 중요한 게 요겁니다. 예, 고용사유서. 고용사유서는 회사에 대한 모든 정보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회사 정보가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용사에서는 학교에 대한 거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등록증에 관련된 요건에 대한 사항, 외국인 등록증, 또 시간당 급여라든가, 그 다음에 연봉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회사에 대한 정보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매출액은 얼마인가, 그 다음에 이제 영업이익은 얼마인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고용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이미 제가 유튜브에 올려놨어요. 그래서 그걸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왜 이 유학생을 회사에서 고용할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우선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중요한 거, 이제 영주권으로 이제 변경을 해야겠죠. 공학이 아닌 경우에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절차를 거쳐서 갑니다. 뭐 옵션 1, 옵션 2 이렇게 나눠 놨는데, 뭐 처음에는 이제 E7-1 비자에서 이제 F5로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인데, 지금은 학사 졸업이기 때문에 이 영주권으로 신청을 하려면 상당히 많은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국내 학사 조건을 맞춰야 되고, 예, 두 번째로는 이제 이게 F5-1 기준입니다. 예, F5-1 일반 영주 자격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사가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필요한 거는 어떤 것인가? F5-1 비자인 경우에는 이제 사회 통합 프로그램 5단계가 이제 5단계 이수 완료. 예, 이번에 시작하시는 분들, 작년 9월 1일부터 시작하신 분들은 이수 완료를 get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어떤 게 있느냐? 이제 소득의 부분에 대해서 뭐 GNI 2배 이상이다. 그러니까 7,500 이상이 돼야 되겠죠. 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 이제 일반적으로 F5-1 비자밖에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현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여기서 5년이라는 기간이 걸려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E7-1 비자에서 이제 3년을 되면 F2-7 점수제로 이제 변경을 하신 분들이 계시고, 이렇게 한 경우에는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어 3년 F2-7 비자로 일정 기간이 이제 3년이 지나면 이제 F5-16 이제 비자로 변경할 수 있는데, 그것도 다 동일합니다. 예.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것 중에서 이제 KIP 5단계를 이수를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GNI 이제 2배의 소득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국내에서 대학교를 학사로 졸업했는데 엔지니어 공학이 아닌 경우, 공학인 경우에는 제가 올려드린 F5-10 국내 석사나 국내 학사 중에서 엔지니어링 계통은 F5-10 비자를 제가 강의 올려드렸는데 F5-10 비자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절차를 거쳐서 가기 때문에 실제로 학사에서 F2-7 비자 받고 또 이거에서 F5-16 진행하는 것보다 학사 3년 F2-7으로 5년을 이제 거주하게 되면 이제 F5-1 비자 신청할 수 있고, 차이가 없어요. F5-6하고요. 네, 기본 요건은 동일하지만 이 조건이 하나가 더 추가된다는 거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제 공학 전공이 아닌 경우는 이제 어떤 부분을 할 수 있냐면, 지금 이제 D2 이제 학사를 졸업하신 상황에서 이제 D10-1을 거쳐서 이제 E7-1 비자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F5 비자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것들은 지금 현대 학사에서는 이미 제가 설명을 해드린 바대로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E7-1 비자 다니더라도 이제 석사는 가능하다. 예, 석사는 토요일날 석사라든가 아니면 야간 대학교 석사라든가 그런 석사를 한 다음에 이제 F5-10 비자로, 예, 비자를 변경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석사 받은 다음에 3년이 지나고요. 그 다음에 1년 이상 정규직인 경우에 1번
KIP 5단계를 이수하고 GNI 1배, 국민총소득의 1배에 있으면 신청이 갑니다. 다만 정규직이라는 거. 이 정규직에 대한 것들도 제가 이미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찾아서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방법이고, 이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에요. 이제 시간이 걸리죠. 이제 E7-1 비자로 해서 이제 일을 할 수 있지만 토요일이라든가 야간은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으로 공부를 하시고 진행을 하시는 게 되는 경우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상황에서 가는 거는 F5-1 비자밖에는 없는데, 이제 학사를 가지고 석사를 졸업을 한다. 석사는 전공 무관입니다. 전공 무관. 전공하고 상관없이 어, 이런 이제 F5-10 비자를 신청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거든요. 근데 이 조건을 맞추시면 어떤 게 더 좋을까요? F5-10 이 부분이 본인의 학위도 올라가고, 학위가 올라가면 이제 급여도 달라지겠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이 훨씬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신다면 이 부분으로 가시는 게 조금 더 추천해 드리고 싶다. 그렇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플로우 차트를 이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동일합니다. 이제 D2 비자를 가지신 분이 이제 D10-1 구직 비자를 하고 이제 인턴십을 한 다음에 특정 활동 비자인 E7-1 비자를 변경을 하고, 이제 이 경우에 바로 F5-1 비자로 변경하는 경우는 이제 5년의 기간이 필요하고, 어, 기본 요건은 첫 번째 KIIP 5단계, 그다음에 5년, 그리고 세 번째 학사 학위가 있어야 되고, 네 번째 GNI 2배의 소득이 있어야 된다. 어렵죠? 그런데 이제 E7-1 비자를 가지고 있는 상태 또는 D2 있는 상태에서 D2-3로 변경을 해서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E7-1 비자에서 이제 야간 대학 가서 이제 석사 학위를 받으면 학위를 받는다. 기본이 2년이거든요. 2년 플러스 6개월. 예,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이제 학사학위를 받고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 이렇게도 들어갈 수도 있고요. 또 이제 가장 대부분이 이제 F5-10 비자로 이제 신청을 합니다. 기본 조건은 KIP 5단계,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학위 받은 날로부터 3년, 그리고 그 동안에 이제 1년, 그러니까 비자 신청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1년 정규직, 정규직에 관련된 거는 이미 다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GNI 한배 소득. 예. 요 부분이 되면은 이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죠. 근데 이게 F5-1 비자고 이게 F5-10 비자. 그래서 국내에서 공학 전공이 아닌 경우에는 이제 F5-1 상당히 어렵죠. F5-10 석사 학위를 받는 게 중요하다. 본인에게도 굉장히 중요하다. 만약 박사 학위를 받게 되면 이렇게 해서 좀 더 공유해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박사 학위를 받은 경우에는 뭐 포함되죠. 이것도 가능하고요. 이것도 가능하고요. 또는 이제 F5-15 예, 국내 박사학위 소지자도 가능하고, 만약 점수가 된다면 F5-11 점수제 영주권도 가능할 거고요. 예,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중에 이제 만약에 F2-7을 들어갔다, 크게 의미는 없지만 이렇게 가더라도 또 동일하게 되는 거고, 이제 영주권을 신청하는 거는 F5-16인데 동일합니다. 이거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요. F5-1하고. 그래서 F5-16의 큰 그 메리트는 없는 것 같고, 가장 좋은 거는 요거. 예, 박사학위인 경우에는 이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고, 석사학위인 경우에는 요 부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정도 설명, 저만큼 설명 잘해 주시는 분도 없을 것 같아요. 네.